아들 키우고 있는 엄마들 사이에서 잔잔하고도 뜨거운 화제. 그나마 이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말을 늘 듣고 계시는 우리 최민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구독이 분들께 그래도 인사 한번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네, 주로 전문적으로 남자아이들만 교육을 하는 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너무 힘든 네. 길. 나도 남자지만. 제가 이제 뭐 한 15년 정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고 책을 쓰고 아이들을 분석하는 자료를 내놓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많이 도움이 받았다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남자아이 교육 전문가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또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셨는지. 그건 이제 저도 남자애가 더 좀 문제가 많나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특성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애들 교육을 더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전에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한 2,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남자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려운 적이 있었는지. 근데 이게 무려 이제 90.3%가 우리는 남자아이가 어렵다라고 이제 표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설문조사를 한 팀에서는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사연이 온 건 처음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이올렛 서원님께서 남자들이 때리고 말도 더 안 듣죠.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사연들을 한번 쭉 보면서 또 좋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4세 활동적인 남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고민이 되는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더 많이 뛰어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밖으로 자주 나가는데요. 평소에는 친구, 형아들이랑 너무 잘 노는 아이입니다. 남자아이이고 형, 친구들을 좋아하는 편이라 종종 과격하게 놀다가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울음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쭉 지켜보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순간에 개입을 해야 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보이는구나. 곧 터지겠다 이게. 중간에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할 즈음에 중지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사고 이후에 울음이 그친 후 설명을 해줘야 할까요? 스스로 깨우치는 걸 놔둬야 하는 건지 혹은 보호자가 중간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배워가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침팬지 연구에서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암컷 침팬지랑 수컷 침팬지한테 흰갱이 사냥을 알려주면 암컷 침팬지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나뭇잎 떼고 요거 가지 넣어가지고 개미 올라오면 꺼내서 먹어 이러면 이제 잘 배운다고 해요. 엄마. 근데 이제 수컷 침팬지들은 딴짓하고 막 그러다가 몰라 흰개미 모르겠고 네. 막 등짝한테 때리고 먹어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쏘여가면서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한테는 생각보다 세세한 설명보다 경험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원론적으로 드리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고 저렇고 내가 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느낌으로 배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다 남자애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이터에 풀어놓으면 걔네들이 경험을 통해서 얘가 너무 좀 과격하면 이제 세상이 다스려줘요. 이렇게 형들이 다스려주고. 근데 요즘에는 이 아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이제 육아가 제일 힘든 이유 한 가지 꼽으라면 옛날에는 온 동네가 다 같이 했다라면 이제는 엄마 혼자 해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모든 짐이 네. 공이 엄마한테 넘어갔네요. 맞아요. 이거는 어떤 부분의 상황으로 보이냐면 이거는 엄마의 사회성과 연관이 되게 깊은 영역입니다. 너무 어렵다. 놀이터에서 보세요. 6세 남자아이 둘이 노는데 한 아이가 와가지고 장난인데 내 아들을 이렇게 때려. 그러면 훈육 못하잖아요. 상대 엄마는. 내 아들이 맡고 있는데 훈육을 못해. 상대 아이한테 내 아이가 맡고 있는데 내가 훈육을 할 수 없어. 제일 먼저 누굴 볼까요? 그 엄마? 아이 엄마 봅니다. 네. 눈으로 욕해요. 아니 지금 우리 애를 훈육 안 하니? 너 빨리 지금 와서 안 떼놓니? 근데 거기서 민준아 하지 마 그러면
그게 통제니? 라는 걸 이제 눈으로 막 음. 미사일을 쏴요. 이 경우에 엄마가 이거를 늦게 제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동네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놀이터에 놀다가 이 아이 나오면 조용히 먼저 들어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내 아이의 소셜의 수명을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 소셜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적극적으로 제지를 해줘야지 이 아이가 제2, 제3의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우리 아이가 공격을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과하게 제지해 주는 게 맞고, 이걸 제지할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내 아이한테 맞은 아이의 부모님이 속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민준아 하지마 이런 느낌 안 되고요. 가서 바로 사과해. 최민준 형 보고 바로 사과해. 그거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 아이가 소셜에서 수명이 유지가 돼요. 아, 그래야 이거는 너무 계속 중요한 놀 수 있어요. 포인트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네. 네. 자, 근데 이제 이 사연은 보면은 이게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에요. 쌍방. 이때 내 아이만 혼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상대 아이도 혼내야 되나? 이거에 대해 되게 헷갈리잖아요. 내가 얘 보호자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이 둘을 가르치면 내 아이만 혼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억울해 죽어요. 이제 그러면 저 형이 먼저 놀려는데 엄마는 맨날 저 형 편만 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너 조용히 안 해? 집에 가서 보자. 넌 다시는 못 데리고 나올 줄 알아? 막 완전 리얼. 나 이거 본 거 같은데? 나 이거 본 거 같아. 어디서?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아이는 엄마의 입장에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내 아이, 네 아이를 떠나서 그냥 어른 대 아이 입장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 스탠스가 훨씬 더 추천할 만한 스탠스긴 합니다. 어른으로서 이거를 좀 내가 중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놀이터에 나가는 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필기를 속이 시원이라고 해요. 왜냐 이게 어려운 포인트란 말이야. 둘 모두에게 어른으로서 훈육해라라는 게 네. 정답은 정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변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야, 속이 다 시원하네요. 다른데? 아.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14개월 된 딸을 키우는 초보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자영업자고요. 저희 부부는 아직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 보육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딸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은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딸이 저희 남편만 찾고 남편 품에만 안겨 있으려고 합니다. 남편이랑 떨어지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가끔은 딸의 이런 모습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네. 사실은 요 사연을 픽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애그 사후가 한 명 있어요. 옆에 잠깐 앉으세요. 예, 옆에 잠깐. 네,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련님 신건준 PD입니다. 우리 도련님 별명이 닮았네? 뭐야? 나 지금 쌍둥이를 요구하는 느낌인데? 뭐야, 도플갱어 아니야? 뭐지? 네, 정말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 네. 건준. 이 두 분은 전생에 어떤 인연이셨을지. 예. 자, 요 비슷한 사연이 있는 거죠, 우리 건준 PD도. 저도 뭐 딸이 지금 몇 개월? 19개월입니다. 19개월인데 건준이만 좋아해요? 그쵸. 저를 사실 되게 많이 좋아해요. 멀리 세워놓고 누구한테 오는지 맨날 테스트하거든요. 네네네. 그냥 누구한테 오는지 늘 건준이한테 가는 거야? 무조건 저한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해 또 엄마가. 그 당시 와이프는 좀 서운해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사연자분도 사연자분도 예. 똑같이 이제 아무래도 좀 서운하다. 이게 이거 괜찮은 거냐, 너무 이런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14개월 됐잖아요. 14개월 됐을 때는 이게 서운할 때입니다. 이제 그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렇게 한번 얘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또 영원할 것 같고 이게 한번 이렇게 노선이 정해지면 안 바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조금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인생이 길고 요때 잠깐이다. 되게 왔다 갔다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너무 한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나도 드라마 보고 싶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아빠 나랑 들어가 자자 그러면 이 간택 받는 게 기분이 꼭 좋지만 않아요. 그쵸. 왜 어느 날은 네. 어느 날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교사들한테도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아이들 가르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기기. 당기기. 내가 얘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밀어내기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너무 가까워지면 이걸 밀어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 무례하고 화나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너 벌써 눈이 커졌어 지금. 네,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뺨 좋아서 때리거나 그럴 때 요즘 그래요. 아니, 뭐 물건으로 때리고 여기 다쳤었어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고민은 뭐냐면 진짜 딱 안 돼 해버리면 목소리가 달라지니까 뭔가 쫄았는지 갑자기 울죠. 이러면서 진짜 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그럼 또 마음이 또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아빠가 화냈어 미안해 또 바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루트로 딸바보가 이제 탄생을. 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알아야 되는 상식 한 가지는 받아 적으세요. 재밌어. 센거 나온다 지금. 센 거 나와. 네, 아이들은 적응의 천재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적응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처음에 아니야라고 얘기한 게 너무 속상하겠지만 이거를 내가 일관되게 해주잖아요. 그럼 룰로 이해해요. 근데 이제 부부간에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인기 얻고 싶은 사람이 가끔 인기 불법 편취할 때 있어요. 그게 뭐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스크림 금지했는데 맨날 했는데. 이제 이러면 인기는 얻을 수 있죠. 네. 네. 근데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사실 바른 훈육을 했는데 약간 악역을 맡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인기 불법 편취 신건주 PD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상이었죠 사실은. 이렇게 이거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정정당당한 길을 우리 인기 이해했습니다. 불법 편취는 하지 말자. 네. 그리고 밀기를 할 때는 밀고 나가라. 근데 여기서 스킬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스킬. 이게 미는 것도 있잖아요. 세련되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음. 내가 지금 너를 제안하는 게 우리의 사랑을 깨는 게 아니라는 걸 동시에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그걸 알려주죠? 어떻게 자, 지금 난 너한테 안 된다고 할 건데 그게 내가 널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야. 잘 들어봐. 안 돼. 잘하시네.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표정과 컨텐츠를 다르게 해라. 아빠 봐. 이렇게 때리면 돼, 안 돼? 아빠가 지금 민준이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아빠 지금 이 표정으로도 민준이 사랑하는 거야. 이 표정으로도 무서운데. 내가 나 너를 너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말로. 말로. 그래서 지금 좀 너무 무서우셨다면 지금 저 지금 너무 무섭어요. 지금 두 얼굴에 근데 말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너를 굉장히 사랑해. 제가 너의 행동과 잘못된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이들은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건 육아서 이론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아이 눈을 계속 봐야 돼. 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건준 PD 편집하러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건준 PD. 일하러 가시고요. 다음, 벌써 지금 제목만 보고 제가 다 힘드네요. 저희 집에 11살, 8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워낙 달라서 고민도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아주 의젓하고 듬직한 아들이에요. 동생도 잘 챙기고 좋아하는 일이나 해야 할 일에 꾸준히 노력하는 근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킨십도 좋아하고 제품에 꼭 안기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뭔가 물어보거나 아이가 스스로 말하려 할 때 꼭
그게로 시작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평소에도 자기 표현이 느린 아이라 급한 상황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땐 기다려주고 싶지만 빨래 좀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면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첫째가 의적하고 듬직하지만 뭔가 좀 느린가 봐요. 둘째는 완전 정반대. 표현도 솔직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집에서는 귀여움과 개그를 담당하는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감정 기복이 커서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행복하지만 조금이라도 혼나거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각이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형아 장난감을 허락 없이 만졌을 때 형아한테 물어보고 만져야지 너도 형아가 허락 없이 네 물건 만지면 기분 안 좋잖아 라고 하면 갑자기 꿍해져서 한쪽 구석에 가더니 앞으로도 평생 형아 장난감 안 만질게요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평생 안 할게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감정이 풍부한 건 좋은데 그 마음을 건강하게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각각 다른 두 아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요 사연 말고도 비슷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구독이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 이제 과격한 아이, 통제 어려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에 대한 솔루션이 꽤 풍부하게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여리거나 감성이 풍부한 아이들에 대한 조언 같은 게 오히려 더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극단적인 아이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현실이죠. 현실. 네. 형아가 허락 없이 네 물건 만지면 기분 안 좋잖아. 그러니까 형 거 물건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되게 할 말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는 이게 서운한 거야. 자 일단 요거부터 짚고 넘어요. 네, 이 엄마는 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하셨죠. 훈육한 건 잘한 거죠. 네, 잘하신 거죠. 엄마까지는 만점. 네. 네.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형아가 너무 속상해 죽어요. 네. 잘한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은 잘하셨는데 이 아이의 약간의 특수성이 조금 있기는 한 거죠. 어떤 약간의 F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 약간 삐진 거거든요. 엄마가 형 거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네 알았어요. 앞으로 평생 안 만집니다. 막 이렇게 내가 만지나 봐라. 거야. 네, 막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엄마는 또 형 편만 들고 형만 좋아하고 약간 요게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첫 문장이 중요해요. 받아 적으세요.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 나갑니다. 첫 문장이 서운하면 두 번째 문장이 안 들린다. 네, 이런 친구들은 첫 문장이 서운하면 벌써 또 형편 들지.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탕탕탕탕탕 다 튕겨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면 첫 문장 받아 쓰십시오. 네. 첫 문장. 얘 입장에 정확하게 짚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얘 입장을 정확하게. 민준이는 형 거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궁금해서 잠깐 만진 거지. 엄마 봐. 엄마가 민준이 마음 아니 모르니. 얼마나 억울할까. 최민준 일로 와. 와 딸이야. 나 지금 깜짝 놀랐네. 지금 변호사와 검사가 한 번에 들어갔네. 와, 내가 내 아들을 변호해 주면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도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어머나 선생님. 네. 와, 변호사 검사를 합체시켜서 첫 문장만큼은 일단 그 아이의 속을 풀어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네. 엄마가 네 마음 아니 모르니. 엄마를 이쪽으로 와. 엄마가 아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민준이 마음 알지 이렇게 예쁘게 접근하는 게 조금 놓치는 부분이에요. 이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읽어주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엄마야 라는 스탠스를 잃지 않는다. 변호사도 엄마고 검사도 엄마야. 너한테 벌을 내리는 건 엄마야. 하지만 네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엄마야. 라는 거를 그렇죠.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형제를 키우는 어머님들께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이제 하나가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둘째 낳으면
둘째를 안고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데리고 들어가 있대 이제 형이 받는 충격이 그 남편이 두 번째 이제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기분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나서 어머님들이 이제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둘째 안 낳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진짜 현장에서 정말 많은 남자애들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라면 형제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엄마 사랑 안 중요합니다. 요거 받아 적어. 요거 진짜 적어야 돼. 생각보다 그게 1번이 아니에요. 대박. 걔네들은 너무 걔네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우나요? 걔네들 싸우는 거 보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데 이제 첫 번째가 이게 소유권 분쟁. 나 진짜 가진간이 나오는 게 나 소유권 생각해보니까 문제. 진짜야. 이거 만졌다고 엄마는 형만 좋아하고 이거는 엄마가 형을 더 사랑해서 나 화가 나가 아니라 권리 이 소유권 분쟁이지. 분쟁에 대해서 엄마가 그렇죠. 명확하게 지금 네. 승패를 해주지 않은 거에 화가 난 거야. 그런데 엄마들은 착각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사랑을 우리 작은 아들을 내가 들 줘서 저러나. 그거 아니다. 엄마의 사랑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전문가네. 전문가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런 거구나. 맞네. 1번이 소유권 분쟁, 2번이 명예훼손. 와 대박. 나는 네. 안 적어도 돼. 나는 어린애가 없어. 그래도 나도 모르게 적었어. 소유권 분쟁과 명예훼손. 이 두 가지는 진짜 이거 보시는 우리 구독이들 진짜 이거 써놓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소유권 분쟁과 이 두 개네. 결국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아이들은 화가 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똘똘. 네 번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살짝 시리어스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요. 아동미술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하고도 접점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또 잘하는 영역이죠. 저희 교습소에는 8살 남자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가 가끔 수업 재료를 몰래 가져가곤 합니다. 뭐 폼폼이, 보석 스티커 등등등. 작고 가져가도 눈에 잘 띄지 않는 재료들이라 제가 매번 바로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가 몰래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 건지 다른 친구에게도 몰래하면 괜찮아 이렇게 부추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거나 엄마한테 말씀드릴 거야 라고 으름장도 놓아보기도 했지만 물건이 워낙 작다 보니까 또 부모님께 매번 말씀드리기도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이는 상황이 지적될 때마다 우리 엄마는 저 안 혼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요즘 이 문제로 고민이 깊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어렵죠. 네.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요즘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교권.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엄마 한 명이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저희는 이럴 때 조언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개선 포인트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건 장악력이 없는 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내가 권위를 잃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쌓여온 거군요. 아이들은 절대로 한 번에 선을 넘지 않아요. 문제 행동은 반드시 진화합니다. 아이고. 내가 눈 감았던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어내기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가 체벌하거나 혼내거나 무섭게 하지도 않으면서 선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하는 게 뭐냐면 눈 보고 얘기하는 것도 출발이에요. 눈 보고 얘기하는 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베리아 허스키. 선생님 이거 욕 아닌 거 알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간 보는 거다. 이게 선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육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상황이 반복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시베리안 네. 허스키 한번 할 테니까 선생님 네. 이거 이제 아이가 간 보는 상황이죠. 시베리안 허스키.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큰 아이 처음 만나. 진짜 욕 안 했는데. 너 진짜 재밌다 민준아. 근데 이 네. 친구가 시베리안 허스키. 왜 그래 선생님? 선생님 보고
네. 민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은 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시베리아 허스키 같은 욕 비슷한 비속어는 안 돼. 죄송해요. 이게 네, 선생님 다음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너무 부끄러워. 제가 이게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정확한 선을 갖고 반복해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게 권위의 핵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확한 선 네. 반복해서 약속. 선생님은 이런 거 용납하지 않아.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네요. 태어난 지 한 달 된 새쌍둥이 아들 아빠입니다. 고민을 적어도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출장은 안 오세요? 살려주세요. 네, 일단은 아버님께 이게 들으시진 못하시겠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들으시지 있다면 못하시겠지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버님 이제 육아에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냥 버텨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4년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만나요? 그 이후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들리겠어요? 네. 자, 드디어 11살 나왔습니다. 11살 무섭습니다. 사춘기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1. 생활습관. 정리정돈, 책상은 늘 무덤입니다. 양치는 겨우겨우 하루에 2번 시키며 머리를 아무리 감고 나와도 냄새가 납니다. 씻는 거 매우 귀찮아하고요. 옷을 벗을 때 다리 한쪽은 늘 뒤집어 있고 바지 주머니에 쓰레기를 둔 채 바구니에 넣어둬서 껌이 붙어 나오기로 합니다. 생활습관은 100번 1000번 말해도 고쳐줄 수 없는 것일까요? 제 기대가 너무 높은 것일까요? 이제 이때 어머님들 막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특히 이 나이 때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많이 하는 얘기가 제가 그렇게 많이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씻는 게 안 돼요. 어머님들의 이 얘기가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근데 이제 이거 봤을 때는 아마 이걸 얘기했을 때 아들의 톤이 좋지 않을 거예요. 민준아 씻었어? 제대로 씻었어? 일로 와 해봐. 양치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러실 거고. 그러면 씻었다고. 알았다고. 이럴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씻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엄마가 이게 무리니? 라고 묻고 싶겠지만 아들의 포인트는 이걸 씻고 안 씻고 이게 엄마가 말한 게 잘못됐다 이건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아직도 엄마가 주관하냐고. 왜 아직도 엄마는 나를 아이로 보냐고. 이 포인트의 간극을 못 잡는 사연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이제 이럴 때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 있어요. 적으십시오. 네. 11살까지 키웠는데 생활습관 안 잡히면 얘는 선천적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해. 젠장. 여기저기서 포기하신. 이게 진짜 정답이거든. 왠지 알아? 내가 이래. 평생을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래. 예. 근데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사무실 알지, 영경아? 근데 이거는 조금 성향의 차이도 있기는 있는 있죠.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정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쵸, 하는 거 맞죠. 아이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 너무 정리가 없는데? 나 좀 정리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정리하는 스킬이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걸 가르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건 해야 된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오늘 이걸 가르쳐 놓으면 평생 정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쓸데없는 기대는 접어라. 당신의 아들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그 기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기대였구나. 엄마가 만들어 놓은 습관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걔 자취하면 끝날 습관. 왜 그렇게 목숨 거는지. 그걸 좀 이해하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침 8시 일어나는 거 20년 가르쳐놔도
자취한 지 2달, 아니 2달도 안 걸려요. 2주면 있잖아요. 바로 1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사람 안 변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면 비슷한 류의 어머니들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 잘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물건 잘 잊어버리는 것은 남자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물건 잘 잃어버리는 아이들의 가장 큰 강점이 뭔지 아세요? 싫은 소리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유연학을. 네, 생각이 유연하고 자녀 교육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이들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네. 약간 이런 거네요. 엄마 속은 터지는데 얘는 일단 행복하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빙어길로 맞았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보면 있잖아요. 정리정돈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가끔 엄마가 3년 전에 했던 서운한 말을 잊지 않고 엄마는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를 끝까지 가슴에 품고 가는 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이 아이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것만 버려도 일단 어머님이 기초적인 행복은 찾아올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네.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네, 당신의 받아들여야 아들은 돼요. 그렇게 네. 태어났다. 네. 받아들이지 깔끔합니다. 못하는 게 깔끔합니다. 이 말투. 불만이 많으며 자주 씩씩댑니다. 긍정적인 말투를 권하고 씩씩대지 말라고 하지만 늘 불만도 많고 서운함도 많고 자주 눈물을 보이며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감정적인가 봐. 예전에는 안 하던 싫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당연한 의사 표현이나 엄마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서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줄에 예전에는 안 하던 싫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를 보고 이 아이가 굉장히 착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11살인데 10살까지는 네. 엄마가 하자는 대로 어쨌든 잘 그렇죠. 따르는 아이였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머님이 사연을 순화해서 쓴 게 아니라면 예스맨인 거예요. 예스맨. 그 전까지 싫어라는 얘기는 4살 때부터 원래 4살 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아니야 이거 4살 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싫어라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다. 10년간 효도했네. 10년간 효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 아이의 성장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게 사연에서 너무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잘 안 바뀌잖아요, 사실. 우린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우리는 10년 전이나 10년 후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똑같죠. 근데 애들은 진짜 거의 4년에 한 번씩 새로운 애가 나오는 느낌이랄까. 걔가 탈피를 하듯이 하네요. 탈피를 하듯이 제2의 인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옛날 사진첩 보면 되게 낯설 때가 있어. 4년 전에 애가 이랬다고. 그래서 사춘기 아들 키우는 어머님들 대부분이 있잖아요. 아들이랑 막 부딪히고 아들 방에서 쫓겨나가지고 또 거실 구석에서 옛날 사진첩 보면 옛날에 귀여웠는데 이거 엄청 하시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없는 사람이죠. 옛날에 잠시 내 곁에 존재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라진 그 친구. 맞아요. 네. 우리가 얘랑 평생 같이 사는 게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얘 놔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춘기는 다른 말로 이별 준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걔는 지금 이별할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이제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엄마 없이도 살아야 되는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춘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 가장 많이 나온 특징 중에 하나가 온 세상 사람 말은 들어도 엄마 말만 안 들어. 그때는. 참 나쁜 놈이네. 근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라는 대상이 사춘기 아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내가 컸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컸는데 엄마는 왜 그걸 못 보냐고. 나 다 컸는데. 이해가 쏙쏙 된다 진짜. 사춘기 준비가 되면서 나 엄마 나 예전에 나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수순이다. 정상적이죠. 그거 안 오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진짜 무서운 어머님들 가끔씩 있잖아요. 카리스마로 막 아들 막 이렇게 확 쥐어잡는 분들 계세요. 있죠. 그래갖고 사춘기 못 올 정도로 이렇게 쥐어잡고 이렇게 멱살 잡아서 캐리하시는 어머님들 타입이 있는데 이제 이거의 부작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잘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뭐냐면 대학이 끝날 말미부터 어머니 좀 느낄 텐데, 엄마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나 회사 어디 있어? 엄마한테 지배당하는 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신입사원 엄마들한테 회사로 전화가 그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픽션이 아니고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내 뜻대로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만약에 어머님이 뜻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또 후회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춘기는 이제 이별 준비다, 떠날 준비를 하는 거다. 3. 공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접어든 시기이기에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집중을 잘 못하며 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1시간 동안 두 문제를 풀어 이러면 진짜 속 뒤집어 놓죠.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싫으면 학원을 다 그만두자고 하는데 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는 하나 학습 태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또 아닙니다. 학교 학원에서는 성적 우수상을 자주 타옵니다. 만 10세가 되면 품을 떠나는 시기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이렇게 멱살 잡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아이가 이제 기능적으로 이게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적 우수상 다오니까 이런 경우는 이 아이가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 않는데 이 아이한테 어려운 거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엄마와의 대립이 가장 큰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공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푸시는 반발을 낳고 제한은 욕망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가 공부 좀 해.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 민준아, 공부 좀 해. 유튜브를 몇 시간째 보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엄마 너무 답답해.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계속 공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는 세상과 싸워야 될 나이거든, 사춘기는. 내 자신이랑 좀 싸워야 될 나이에 엄마랑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반대를 보셔야 되는데 이때는 조금 빠져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조금 빠져야 돼요. 공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얘기를 할 때 또 아이들 놔주라고 했으면 확 놓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인데 확 놓으시라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아들한테 말할 때 이제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빠질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단계를 주면서 빠져주셔야 돼요. 단계를 주면서. 단계. 네, 민준아, 엄마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되게 좀 민준이가 계속 듣기 좀 힘들지? 엄마 계속 얘기하는 거 가끔은 짜증나지? 엄마도 그거 절대 모르지 않아. 근데 있잖아, 민준이 조금만 더 크고 조금만 민준이가 이거 더 알아서 할 수 있잖아. 엄마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안 한다. 엄마가 민준이 놔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알려주는 거야. 어렸을 때 어땠어, 민준아? 어렸을 때도 민준이가 원래는 젤리 엄마한테 항상 허락받고 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젤리 민준이가 먹고 싶을 때 먹잖아. 왜 그럴까? 엄마가 아들 믿어서 그랬지. 아들 잘 컸잖아. 엄마 공부할게. 너가 이렇게 조절이 되니까 엄마가 믿어주는 거야, 민준아. 엄마 공부할게. 엄마 너한테 영원히 그러지 않아. 그래서 사춘기의 두 번째 키워드가 인수인계예요. 인수인계예요. 사춘기 아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조언드리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인수인계. 싸우다 보잖아요. 싸우다 보면 느끼게 돼요. 못 이긴다는 걸 느껴요. 왜냐면 얘 말이 너무 맞아. 사춘기 아들은 엄마한테 원하는 게 없어요. 뭐 사줘, 이것 좀 해줘, 엄마는 왜 이것도 이게 아니라니까. 그치, 그거는 어릴 때. 내버려둬. 냅둬.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쵸. 제발 내버려둬. 이거야. 원하는 게 없어요. 그들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권력을 나에게 넘겨달라. 나의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내 인생이잖아. 왜 내 인생을 엄마가 돌려줘라는 얘기가 너무 정당하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내가 살게. 너무 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논리로는 못 이겨.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두고 내가 너를 놓아주기 위한 네 인생의 마지막 통제다. 엄마의 마지막 간섭이다. 엄마 여기까지 인수인계하고 정말 이제 너에게 맡기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줘야 돼요. 너무 좋은 네. 얘기였습니다. 너무 오늘 엄청 세세하게 어린 아이 1살 된 아이부터 지금 11살 사춘기 아이까지 많은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소에 육아서 많이 읽으셨다면 오늘 하루는 멈추시고 육아서 대신에 내 아이 눈 좀 보시고 얘가 어떤 아이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육아에 가까울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 지금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